자, 이제 미래인 교과서 수학 원의 일반값과 호도법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를 통해서 뭘 배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시계는 7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7시 10분을 가리키면 분침은 어느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시켜야 되는지, 뭐 10도, 여기 7시 10분이면 여기죠. 그리고 한 각당 여기 30도라는 거 알고 있나요? 왜냐면 12개로 나누니까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몇 도만큼? 네, 6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이 시계가 6시 40분을 가리키려면 분침은 어느 방향으로 몇 도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40분이라는 건 여기죠. 이쪽, 분침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럼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 한 칸당 30도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30이 4번이니까 120도만큼 옮겨야 되겠죠. 지금까지의 각의 크기를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만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의 크기의 범위를 확장해보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두 반직선이 있습니다. 반직선은 뭐냐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쭉 뻗는 직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반직선 OX가 있고 반직선 OP가 있대요. 자, 이 두 반직선에 의해서 XOP, 즉 이 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각이 정해질 때 XOP의 각의 크기는 OP가 고정된 OX의 위치에서 자, 얘가 고정돼 있고요. 얘는 움직인대요. 맞죠? OP의 위치까지의 회전량으로 결정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OX는 고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OP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량, 이게 회전량이겠죠. 회전량으로 회전한 양으로 정한다. 이때 OX를 무슨 선이라고 한다?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용어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OP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를 썼겠죠. 또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을 양의 방향, 오히려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양의 방향이다.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음의 방향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각의 크기는 회전 방향이 양의 방향이면 양의 부호 플러스를, 음의 방향이면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다 라고 됩니다. 그리고 양의 부호는 일반적으로는 생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OX라는 시초선이 있습니다. 얘가 반직선 OX 시초선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동경이죠. 동경. 얘는 시초선. 저희가 회전한 양이 이쪽으로 200도네요. 왜 플러스 200이에요? 시계 무슨 방향이니까요? 반대 방향이니까요. 자,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겠죠. 왜냐하면 이 회전량이 30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XOP의 크기가 정해지면 동경 OP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져도 동경 OP가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으므로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됩니다. 동경은 하나지만 그 각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시초선 OX, 즉 얘 있잖아요. 이게 30도죠. 위치에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내가 봤을 때는 회전량이 30도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를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360 곱하기 1 더하기 30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야, 나는 이거를 한 바퀴 또 두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를 더한 거야. 그래서 두 바퀴죠. 두 바퀴를 돌고 30도를 더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반대 방향, 음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330도만큼 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0도가 마이너스 330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뭐 한 바퀴일 수도 있고 두 바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한 바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 잘 봐봐요. 360 곱하기 1, 360 곱하기 2,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360 곱하기 n, 이때 n은 정수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원래대로 보는 이런 30도 같은 각들 있죠. 0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그 알파값, 한각의 크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한각의 크기죠. 우리가 보통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거 요만큼이 알파라고 하는 게 한 바퀴 돌고 알파 이렇게 생각은 안 하니까요. 자, 그러면 360 곱하기 n 플러스 40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나타내면 될까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2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는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봐요. 그럼 360이죠. 이렇게 둘이 합쳐서 610이 나와야 되니까 610을 뭘로 빼면 돼요? 360을 빼보면 되겠죠. 뺐을 때 얘는 5고요. 얘는 2죠. 그래서 250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250도.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360 곱하기 n 플러스 뭘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하면 될까요? 얘도 여기다가 선생님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죠. 290도가 나오려면 당연히 290을 빼보면 되겠죠. 빼보니까 얼마가 돼요? 70도인가요? 70도? 네, 여기 70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뭘 외워야 되냐면요. 360의 배수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겠죠. 360도 있고, 720도 있고, 1080이 있고요. 1440이 있고, 마지막으로 60을 또 더하면 1800이 있네요. 이 정도는 외워놓아야겠죠. 왜냐면 얘가 어디에 가까운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 5배를 한 1800, 1800에서 얼마를 한 거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800, 즉 여기가 마이너스 5였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100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반각이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몇 바퀴인지 우리는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쭉 계속 돌리는 거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5에서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잡을 때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에 있는 동경이 OP가 나타내는 각을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쪽이 1, 2, 3, 4인 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줬네요. 410도라는 각이 있어요. 410도는 360 곱하기 1 더하기 50도이므로 얘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빼면은 결국에 얘의 동경은 제1사분면의 각이겠죠. 왜요? 한 바퀴를 슝 돌고 50도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410도죠. 그래서 얘가 1사분면이라는 거죠. 자,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 동경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X축 또는 Y축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360 더하기 200도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바퀴를 슝 돌고 200도니까 여기까지 180도죠. 여기서 좀 더 간 여기잖아요. 여기 200도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몇 사분면이 가게 되는 거예요? 3, 4분면이 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뭘 외워 들어왔죠? 360에서 360의 배수. 1080 알아요? 1080? 1080은 3배겠죠? 1080 플러스 100이잖아요. 어차피 이제는 이렇게 풀게요. 얘는 3바퀴 돌렸다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여기 이만큼 100도만큼 간 거니까 자, 2, 4분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도에 대해서는 뭐 많이 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25만큼 간 거니까 당연히 4, 4분면이고요. 자, 마이너스 310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310도거든요. 50도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10이니까 자, 그럼 여기는 1, 4분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그 전에 뭐 날개를 좀 한번 읽어볼까요? 60분법은 원래 원의 둘레를 360등분을 해서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잡은 거래요. 맞죠?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하나당 1도라고 해놓은 거다라는 게 60분법. 우리가 아는 각도기를 잴 때의 도, 이런 60도, 150도, 마이너스 240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워야 되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의 길이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r. 호의 길이도 얼마? r인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놓자라는 겁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는 게 뭐냐면 호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가 된다. 호의 길이가 3배가 되면 중심각도 3배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식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식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 r이라고 써 있고 2파이r이라고 써 있네요.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 봤습니까? 2파이r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원의 둘레를 2파이r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요, 내가 본 얘는 얘예요. 즉 이거, 이 각에 대한 거죠. 2파이r은 뭐예요? 원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이 r이 나타내는 거의 중심각은 알파입니다. 얘가 나타내는 건 알파. 원 전체가 나타내는 건 당연히 36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가 되니까 2파이r 알파가 360 곱하기 r이 되겠죠. 나는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2파이r로 이렇게 나눠요. 맞죠? 여기 알파 도입니다. 자, 그러면 r 없어지고요. 여기 180으로 되죠. 따라서 알파 도는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중심각은요, 파이분의 180도. 대략적으로 한 50 몇 도 정도 되겠죠. 여기 날개에 아마 써 있을 겁니다. 57도 얼마가 되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파이분의 180은 반지름의 길이에 r에 관계가 없죠. r 값이 어디에도 없어요. 약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각의 크기 파이분의 180을 이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부터 파이분의 180도는 1이야 실수값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실수값 1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60분법, 여기다 도를 붙였다면 이제부터는 도를 안 붙이겠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1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자, 그럼 1도는 뭐가 될까요?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1도라는 건 뭐야? 180도를 우선 냅두고 여기가 파이 곱하기 1이잖아요. 1도를 원하는 거니까 얘를 180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거예요. 60분법. 이렇게 바꾸는 거를 잘 봐봐요. 여기는 60분법은 도가 있는 애예요. 호도법은 도가 없어요. 그러면 호도법의 각을 줘요. 여기다 얼마를 곱하냐면 파이분의 180 도를 곱하면 돼요. 도를 살리려면 분자에 도가 있으면 되고요. 자,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도를 없앨 거죠. 뭘 없앤다고요? 도를 없앨 겁니다. 그럼 네모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렇게 분자에 있으면 없어지고 얘만 남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이렇게 없어지고 180도가 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호도법을 60분법, 즉 도를 살리려면 분자에 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오히려 도를 없애려면, 호도법을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편할 겁니다. 45도 볼게요. 45도를
우리가 아는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도를 없애야겠죠. 그러면 180도가 분모에 가면 돼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를 죽이고 도를 살릴 거예요. 그럼 여기 파이분의 180도를 붙이면 돼요. 그냥 파이가 죽겠죠. 이렇게. 여기 30도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50도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할 사항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날개에다가 뭘 적을 거냐면 우리의 특수각들을 적어야겠죠. 30도라는 건요. 6분의 파이입니다. 45도는 뭐냐면 4분의 파이입니다. 60도는 3분의 파이입니다. 90도는 2분의 파이입니다. 180도는 파이입니다. 360도는 2파입니다. 자, 이렇게 6개만 좀 암기를 합시다. 그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입니다. 네, 맞죠? 자, 그러면 왜 암기하면 좋은데요? 여기 봐봐요. 135도라는 건요. 45도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45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분의 파이죠. 물론 호도법으로 바꿔서 푸는 게 좋기도 하겠죠. 근데 선생님 말은 뭐냐면 여기다 180도분의 파이 곱하면 이거 나와요. 그거보다는 암기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꿀팁이 되겠죠. 자, 3분의 파입니다. 이거는 얘는 60도입니다. 걔를 몇 배 한대요? 마이너스 2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0도입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위에서 배운 일반각에서 뭘 배웠죠? 360도 곱하기 n 곱하기 알파를 배웠어요. 이때 n은 정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얘를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360도가 2파이거든요. 그럼 2파이 n 곱하기 알파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알파는 도로 많이 쓰고요. 세타는 호도법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표현 방법도 세타로 바뀌었다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그럼 얘는 2n파이 쓰고요. 2파이만큼 몇 개를 빼야 돼? 6개. 6파이를 빼고 더하기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5와 2분의 1파이예요. 자, 그럼 여기에 2파이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세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파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러면 얘가 2파이. 그러니까 2파이가 두 개잖아요. 그럼 2n파이라고 걔를 그냥 뭉뚱그려서 써주고요. 얘만 더해서 써주면 됩니다. 2분의 3파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네요. 2파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게요. 그 얼마를 해야지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나오는지 이 네모만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얘는 마이너스 2파이고 얘가 뭐예요? 이쪽으로 넘길게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그럼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아, 네모가 3분의 파이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된다? 2n파이에다가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n파이가 어느 정도로 도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네모가 됐을 때 이 n에다가 얼마를 정도를 넣어주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얘가 근데 딱 봐도 뭐 4, 마이너스 4 정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 너무 크구나.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파이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0파입니다. 맞죠? 아,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20파이죠. 이 네모가 뭐 해야지 마이너스 5분의 16파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네모는 당연히 5분의 20파이 빼기 5분의 16파이니까 5분의 4파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OAB에서 호 AB의 길이를 L이라 하고
넓이를 S라고 하자. 이제 공식 유도를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이 호의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세타는 중요합니다. 이게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의 중심각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가 L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전체가 2파이 R이에요. 원의 둘레니까. 걔는 비례 관계니까 세타 대 360도. 근데 360도라고 안 하죠, 이제. 뭐라고 하면 돼요? 2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유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L이 뭐냐 이런 겁니다. L, T가 아니고. 자, 그럼 2파이로 나누니까 2파이 R 세타잖아요. 2파이 죽으니까 따라서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면은 똑같아요. 이 넓이가 S예요. 그럼 원의 전체 넓이는 뭐라고 하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죠. 걔는 세타 대 2파이가 되는 거예요. 36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파이 R 제곱 세타와 2파이 S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자, 그러면 S라는 건 뭐가 돼요? 2파이분의 파이 R 제곱 세타가 되죠. 파이 없어지고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공식이 유도가 되거든요. 얘를 R 세타라고 이렇게 R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근데 R 세타가 얼마라고 우리는 왜 암기를 하고 있죠? L이라고 지금 위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 RL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사항이 이거죠. 자, 호의 길이를 이제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타는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뭐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 값은 R 세타, 호도법 각입니다. 60분법 아니에요. 아니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반지름이 R인데 얘가 3이고 세타가 6분의 파이 R 세타 맞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입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L이라는 건 뭐라고요? R 세타입니다. 6 3분의 파입니다.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2파이가 됩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S를 볼게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2분의 1 쓰고요. R 값이 6이니까 6의 제곱 쓰고요. 세타 값은 3분의 파입니다. 따라서 여기 36이잖아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18입니다. 또 약분하면 6이고. 그래서 6파이가 되겠죠.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파이, 넓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의 길이 R이 있습니다. 자, 반지름은 몰라요. 그리고 세타 값도 모르네요. 네. 자, 그리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있고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L은 알아요, 내가. 그리고 넓이도 알아요. 넓이는 얼마? 2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R 값은 모르고요. L 값은 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끼리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R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럼 R 값이 4가 나와요.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지금 호의 길이는 얼마냐면 파입니다. 반지름은 4고요. 세타 값은 몰라요. 따라서 세타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R 값은 4가 나오고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올림픽 육상 경기 중에서 창 던지기, 해머 던지기, 원반 던지기, 포환 던지기는 필드에서 하는 경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0m인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29도인 부채꼴 모양의 창 던지기 경기장이 있대요. 29도를 호도법으로 먼저 나타내보죠. 29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려면 여기다가
도를 없애야 되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돼요. 자, 약분은 딱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80에 29파이, 180분의 29 파이가 됩니다. 창동지 경기장에서 부채꼴 모양의 넓이를 구해달라.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풀게요. 2분의 1 쓰고요. 미터 단위로 나오니까 여기가 100m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100의 제곱. 아까 구한 뭐요? 180분의 29파이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얘가 뭐 100 곱하기 100이니까 이거 하나를 최대한 이렇게 가볍게 좀 만듭시다. 9가 되고요.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18분의 맞죠? 500 곱하기 29입니다. 맞죠? 그럼 00, 59, 45, 그 다음에 00, 100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4,500이 되네요. 18분의 14,500. 아, 그럼 또 약분이 되네요. 그럼 9분의 여기를 또 하니까 7,250이네요. 7,250. 원래 14,500인데요. 파이도 붙여줘야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9분의 7,250 파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가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 삼가함수의 뜻, 이거는 언제 배운 거죠? 중3 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각삼각형일 때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ABC라는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서 사인 값은 뭐예요? C분의 A, 즉 빗변분의 높이가 되고요. ADE라는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 있죠. 걔도 어때요? C분의 A입니다. 결국에는 얼마인지 길이는 모르지만 닮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그게 통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C분의, 즉 빗변분의 밑변, C분의 B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C분의 B가 된다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입니다.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B분의 A가 됩니다. 자, 위에 생각력에서 1, 2, 3은 각각 C분의 A, C분의 B, B분의 A로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달려진다고 해도 각이 똑같으면은 이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사인 값과 탄젠트 값과 코사인 값은 비율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이 날개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고요. 탄젠트는 루트 3입니다. 그냥 루트 3 이렇게.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건데 아마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한번 그때 또 정리를 할게요. 자, 중학교에서는 삼각비를 0도에서 90도까지의 범위에서만 다루었습니다. 이게 좀 렉이 있네요. 지워볼게요. 자, 이제 삼각비의 개념을 일반각의 경우로 확장해보자.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죠. 즉 각도를 0에서 90도, 0에서 360도 이렇게만 하지 않고 어디까지? 무한정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확장을 어떻게 하냐?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대요? 이렇게 생긴 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x, y가 있다고 해볼게요. 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중 하나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자, 이 동경,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봤을 때 걔를 세타라고 하면 이때 다음 b의 값 r분의 x,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는 아래 값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결정이 되므로 실수 세타와 위의 b 사이 b의 값의 사이의 대응 관계는 세타 r분의 y, 세타 r분의 x.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인 값을 말하는 거고 얘는 코사인 값, 얘는 탄젠트 값이 됩니다. 즉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 하나당 이 값들이 결정이 되니까 얘는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하나씩 결정이 되니까 함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하는 거고요. 자, r분의 여기가 y고 여기가 x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죠? 사인은 r분의 y입니다. 코사인은 r분의 x입니다. 탄젠트는 x분의 y입니다. 기울기랑 관련된
자, 그다음에 이제 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함수를 차례대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합니다. 즉 사인 세타가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함수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세타에 대한입니다. 정의역이보다 어떤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동경이죠. 자, 그거에 따른 그 y값, 이 y좌표의 변화가 사인 세타고요. x좌표의 변화가 코사인 세타, x분의 y. 즉 이걸 뭐라고 하죠?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의 변화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때 좀 중요한 건 r 값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면은 여기 길이가 y죠. 여기 길이가 x고요. 그럼 얘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를 씌운 값이 r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예제 1번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자, 3,-4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우선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반지름을 알려면 이 x좌표랑 y좌표를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인 세타라는 거는 r분의 y입니다. 자, r의 좌표는 당연히 5가 되고요. y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얘는 5분의 3, 얘는 3분의 마이너스 4죠. 왜냐면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자, 원점 O와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세타라는 각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한 이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P입니다. P. 그리고 이 원에는 이렇게 조금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그려보면 한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키울까요? 자, 여기가 P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1이니까 얘 반지름의 길이는 2입니다. 선생님 왜 2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를 제곱하고 1을 제곱해서 하면 여기가 4가 돼서 여기 2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동경이긴 한데 우리가 배운 것만 적용을 합시다. 사인 세타라는 거는 r분의 y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죠? r분의 x가 되고 탄젠트 세타라는 건 x분의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r분의 r이 2죠. y값 1이죠. 얘는요. r분의 x값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얘는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유리화까지 해보면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쁜 식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문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3분의 4 파이 얘를 60분법으로 하면 240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이 60도라는 걸 아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60도라는 각 정도는 외우고 다녀라 라는 거예요. 60도라는 각 정도는 외우고 다니면 왜 좋냐면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중3 때 배웠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h라고 했을 때 여기 봐봐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 4분면에 있는 거니까 길이적으로는 2분의 1, 길이적으로는 2분의 루트 3이지만 좌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잖아요. 근데 r 값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y 좌표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곧 사인 세타 값이 되고, 얘도 r이 1이기 때문에 x 좌표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곧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루트 3은 왜 나온 거예요? x분의 y죠. x분의 y가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좀 더 쉬운 방법들을 알려줄 거지만 그 알려주기 전까지는 한번 그냥 이 예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의 관점을 좀 보겠죠. 얘는 30도죠. 6분의 파이가. 그게 5개 있는 거죠. 150 정도 되겠다. 150도. 150도 정도라고 하고, 우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얘를 하나 그려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려놨죠. 150도라는 거는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으로 30도가 남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반지름의 길이 1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3 때 배운 2대 1 대 루트 3,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인 그런 각입니다. 특수각이죠. 자, 좌표로는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반대로 썼죠. 선생님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코사인 세타 값은 계속 반대로 쓰네요. 이 y좌표 써야 돼요. 사인은. 왜냐면 r분의 y좌표니까 y좌표가 2분의 1이죠. 그리고 코사인은 x좌표를 쓰면 되고요. 탄젠트는 그러면 어떤 좌표를 써야 되고가 아니라 x분의 y를 쓰면 됩니다. x분의 y. 그래서 마이너스 약분이 되고 루트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쓰면 되겠습니다. 4분의 7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얘는 어떻게 보면 45도를 7번 하는 거니까 5, 7에 35, 315거든요. 315라는 게 우리가 좀 센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단위원을 그렸을 때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관점이 한 이 정도라는 거죠. 정확히 반절입니다. 여기 45도죠. 이렇게 해서 315도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야 360이죠.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우리가 45도인 거 알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서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분의 루트이고 이쪽도 2분의 루트입니다. 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얘를 잠깐 x라고 놓고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1과 같다. 그래서 2x제곱이 1이다. 그래서 x제곱이 2분의 1이다.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 뭐 뿔마 2분의 루트이다. 이렇게 증명해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안 되죠. 길이니까. 그래서 얘는 좌표적으로는 길이적으로는 여기가 2분의 루트이고 이쪽도 2분의 루트인 건 알겠어요. 근데 좌표적으로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y좌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 값도 뭐예요? 얘는 x좌표랑 관련이 있으니까 2분의 루트입니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자, 탄젠트 값은 얼마가 될까요? x분의 2분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420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420도라는 게 어떤 관점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420도라는 거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만큼 더 간 게 420도를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특수각으로만 나옵니다. 이건 동경이 여기에 60도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도 얘기한 그겁니다. 뭐냐면 이 삼각형이 여기에 1일 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냥 외우세요.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이거를 뭐 왜 그래요 이러지 말고요. 근데 이건 증명해봐도 되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고. 이게 정삼각형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사인 420도와 코사인 420도와 탄젠트 420도를 구하라는 거죠. 아까의 정의가 뭐였어요? 사인은 그냥 반지름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y좌표를 쓰면 되고요.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로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어디 간 거예요? 여기. 그래서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기호의 어원. 사인 탄젠트 기호는 1624년 영국의 수학자 건터가 처음으로 사용했지만, 하지만 건터가 두 기호를 독창적으로 고안한 것은 아니다. 건터는 이전에도 덴마크 수학자 핑케가 사인 탄젠트라는 이라는 거에 동일한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코사인은 기호는 1729년에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오일러 역시 코사인의 기호를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며 이전에 쓰이던 기호를 개량한 것입니다. 1620년에 건터가 라틴어 얘를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를 코를 붙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원이 나왔대요. 영어를 잘 못 읽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상극함수 값의 부호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분면에 따른 상극함수의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인은 r분의 y고 코사인은 r분의 x고 탄젠트는 x분의 y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인은 여기 이 값은 항상 양수거든요. 이 y좌표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 y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선생님이 색칠한 이쪽이고요. 각도가 이제 내려간 이쪽이 y좌표가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당연히 사인은 1과 2, 4분면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3과 4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x를 봐봐요. x좌표는 이쪽에서 플러스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1, 4분면에서 플러스고 4, 4분면에서는 플러스지만 2와 3,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선생님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1과 3, 4분면에서는 양수지만 이렇게 2와 4, 4분면에서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정답이죠. 자, 1과 3, 4분면에서는 양수, 2와 4, 4분면에서는 음수입니다. 위표를 향하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양수인 사분면은 각각 어느 사분면인지 여기 표로 완성했습니다. 위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세타에 대한 상각함수의 값의 부호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사인은 위에가 양수, 아래가 음수고요. 코사인은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입니다. 탄젠트는 이렇게 기울기니까 1과 3이 양수, 2와 4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죠. 올사탄코라고 외우면 됩니다. 올사탄코. 자, 그래서 백도는 2, 4분면이니까 사인 백도는 당연히 양수죠. 2, 4분면이니까 코사인 백도는 음수, 탄젠트 백도도 음수입니다. 자, 3분의 10파이는 3, 4분면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은 60도잖아요. 10개 있으니까 600도예요. 600도라는 게 뭐예요?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쭉 해서 당연히 240도만큼 가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3, 4분면에. 3, 4분면에서는 올사탄,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면 답은 나와요. 200도는 당연히 3, 4분면입니다. 3, 4분면에서는 올사탄코입니다. 탄젠트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가 나오고요. 탄젠트만 양수가 나옵니다. 430도 보겠습니다. 360에다가 얼마를 플러스한 겁니까? 70도를 플러스하니까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서 모두가 양수입니다. 자, 6분의 11파이 보겠습니다. 얘 30도죠. 30도가 11개니까 330도가 됩니다. 330도는 슉 여기까지만 가겠죠. 맞죠? 그럼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에선 올사탄코, 코사인만 양수요. 그럼 사인은 음수 당연히,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도 음수라고 쓰면 되겠죠. 얘 보겠습니다. 60도인데 4개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240도잖아요. 마이너스 240도는 이쪽으로 슉 해서 이쪽까지 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40도예요. 2사분면이네요.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을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했는데 양수예요. 그러면 곱했는데 양수면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양수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둘 다 똑같이 양수가 나오는 건 1사분면밖에 없습니다. 둘 다 음수가 나오는 건 나머지 하나인 탄젠트는 양수가 나오는 올사, 탄, 3, 4분면이겠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건 서로 다른 뭐예요? 그럼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요. 얘가 음수, 얘가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은 양수인데 탄젠트는 음수라는 건 몇 사분면이냐면 2, 4분면입니다. 사인은 음수지만 탄젠트가 양수는 올사, 탄, 탄젠트가 양수 3, 4분면입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교점을 x, y라고 했을 때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거는 뭐라고요? x, r분의 y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예요? r분의 x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단위원, 즉 반지름이 1이라고 줬기 때문에 결국에 사인 세타 값은 y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 값도 1이라고 줬기 때문에 x와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뭐가 좋은데요? 봐봐요. 우선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정의 자체가. 근데 얘가 x 값이라면서요.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뀌는 이런 놀랍고 되게 중요한 공식이 하나 생깁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단위원이에요. 단위원 얘는. 단위원 우리 원의 방정식 기억나요? x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x라는 값이 뭐라고요? 코사인이고요. y라는 값은 사인이잖아요. 맞죠? 여기 세타라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걸 정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일 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풀이를 보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를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얘를 이항한 1 사인 제곱 세타다 해서 사인 세타에다가 5분의 4를 대입해서 5분의 3의 제곱해서 코사인 세타가 뿔마 5분의 3인데 뭐가 정답이 되냐라고 했더니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나와야 돼요. 사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사인 자리에 5분의 4, 코사인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넣어서 마이너스 3분의 3이다 이렇게 정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삼각비 값 하나가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여기 한번 필기해 보세요. 직각 삼각형을 그려라 합니다. 직각 삼각형을 뭐하자? 그려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직각 삼각형을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여기를 직각이라고 표시를 하면 여기 빗변이 오면 이 높이가 4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알게 돼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값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호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를 항상 체크합니다. 몇 사분면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나와 있는 몇 사분면, 2, 4분면이니까 올사죠. 사인만 양수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삼각비 값이 하나가 나오면은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리고요.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3이라고 놓고 물론 실제 길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사인 세타 값은 당연히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 값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몇 사분면이래요? 4 분면이니까 올, 사, 탄, 코사인만 양수죠. 얘만 양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풀면 끝이 납니다. 알겠죠? 네. 이게 문제 5번이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도 보면 이걸 해야 됩니다. 제곱을.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제곱을 해요가 질문의 정당성이 있겠죠? 제곱을 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한번 배경 지식이 뭐죠?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오죠. 똑같습니다.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고 제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한 값이 1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입니다. 그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9분의 1 빼기 1이죠. 그럼 마이너스 9분의 얼마가 돼요? 7이 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8분의 7. 9분의 8이군요. 여기가. 미안해요. 9분의 8이니까 여기 4가 되는 게 맞겠죠? 네, 마이너스 9분의 4.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9분의 4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4. 자, 그럼 실제로 그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다고요?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곱을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좋습니다. 제곱을 하면은 좀 줄여서 쓸게요. 사인 제곱 2배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이게 얘를 제곱하니까 9분의 3, 즉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 사인 코사인하고 여기 1 쓰고 얘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 없애고요. 사인 코사인은 2분의 1을 곱하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정답은 3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얘도 배경지식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b라는 공식을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b sc 이렇게 되죠. 2가 말죠. 3분의 루트 3이라고 문제를 줬고요. 자, 2가 SC는 구했습니다. 3분의 1이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9분의 3이 되고 얘는 3분의 4가 됩니다. 얘는 약분이 어차피 되죠.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3분의 5가 되네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지 걔 제곱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루트를 씌워요. 뿔마 루트 3분의 루트 5가 되는데 뿔마 중에 뭐가 정답이냐 하면 여기 1사분면이라는 단서가 중요해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 걸 더했으니까 S 더하기 C, 즉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플러스가 맞겠죠. 그래서 3분의 루트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사광선이 입사할 때 여기에 각도리 입사각, 얘가 굴절돼서 보이는 이쪽이 굴절각입니다. 자,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한 세타 1, 세타 2라고 했을 때 그 굴절률은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n1분의 n2다 뭐 이런 게 있대요. 그게 항상 일정하다 라는 거죠. 그럼 굴절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굴절률입니다. 자, 굴절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굴절률 N1, N2. 얘를 그러면 N1이라고 하고 얘를 N2라고 하세요. 공기가 N1, 물이 N2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1. 얘가 물로 입사하고 빛에서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하고 세타2.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하면 사인 세타1이 분자니까 여기 3분의 2를 쓰고요. 여기 사인 세타2를 씁니다. 자, 여기는 반대로 뒤집어져서 이쪽에 n1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여기 물은 3분의 4가 들어가고.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으니까 3분의 4 사인 세타2는 3분의 2와 같다. 따라서 사인 세타2는 얘를 이쪽으로 곱하는 4분의 3이겠죠. 그럼 사인 세타2는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빛이 공기에서 어떤 물질로 입사할 때 각이 15분의 파이, 30분의 파이. 입사각이 세타1이죠. 네. 얘가 세타1, 얘가 세타2입니다. 굴절률 n1분의 n2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인 세타2분의 사인 세타1을 구하면 되겠죠. 다 좋네요. 사인 세타1은 15분의 파이고 사인 세타2는 사인 30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이 값들을 문제에서 줬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의 분모 분자의 100을 곱해서 10분의 21로 바꾸면 2.1이 정답이 되겠죠.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조금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